원피스에서 힘의 균형을 구성하는 세력 중 하나이자 4명의 대해적을 지칭하는 사황. 그중 지상 최강의 생물이라 불리며 철저한 약육강식의 사고와 힘을 추구했던 카이도. 2년 후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진정한 흑막이자 3부의 종점인 와노쿠니 편의 최종 보스였는데요. 이런 그에게도 세계 정부의 실험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간디 채널의 원피스 이야기 카이도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명, 백수, 최강의 생물, 현상금 46억 1110만 베리, 소속, 백수 해적단, 능력, 동물계 환수종, 패기, 패왕색, 무장색, 견문색. 카이도는 7m가 넘는 엄청난 근육질 거구에 머리 양옆에 거대한 뿔과 풀어헤친 장발, 그리고 매우 긴 콧수염이 특징입니다. 일본의 오니를 연상시키는 복장과 금세봉을 베이스로 보라색 털망토를 걸치며 왼팔 전체에 용빈을 문신이 있습니다. 세간적 인식으론 대화가 통하지 않는 폭군인데 실제 행실도 크게 다르지 않게 지독한 전투광에다가 철저한 약육강식을 토대로 약자를 짓밟아왔습니다. 그런 폭군임에도 부하들의 충성심은 높은 편인데요. 이는 카이도가 성에 차는 인물을 발견하면 과거나 이전 소속에 얽매이지 않고 입단을 제한할 만큼 인재 영입에 적극적이고 관대하며 실력이 뛰어난 부하에겐 카이도가 확실하게 대우해주기 때문입니다. 카이도는 힘을 추구하고 약자를 짓밟으며 술을 달고 사는 것 때문에 쾌락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의외로 카이도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강자가 나타나질 않아 수차례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만큼 극도의 지루함과 절망에 빠져있는 허무주의자입니다. 죽음에 대한 철학과 로망이 있는지 최강의 자리를 겨루는 승부에서 장엄한 죽음을 맞이하므로 자신의 삶을 완성하고 싶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도는 흰수염이나 로저의 최후를 고평가하며 자신에게 만족할 만한 최후를 안겨줄 일을 찾기 위해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카이도는 위대한 항로의 보드카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카이도는 천상금 마련을 위해 소년병으로 동원되었는데 고작 10살의 나이에 최강의 병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국왕이 레벨리 참가권을 위해 카이도를 해군에 팔아넘기면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이도는 자신의 힘으로 탈출했고 나중엔 일부러 해군 측에게 붙잡혔다가 역으로 해군선을 털고 탈출하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이후 카이도는 록스 해적단의 본거지였던 벌집에서 날뛰다가 록스의 눈에 들어 해적단에 영입되었고 이때 흰수염, 빅맘과 연이 닿습니다. 그런데 갓벨리 사건으로 록스 해적단이 괴멸하면서 이전부터 카이도를 눈여겨봤던 빅맘은 그 귀한 환수종 열매를 카이도에게 건네주며 자신의 부하로 영입하려 했으나 카이도가 열매만 낼름 받아먹고 도망칩니다. 훗날 카이도는 또다시 해군에게 붙잡혔는지 이번엔 펑크하자드에서 실험체 신세가 됩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태연하게 탈출하던 중 근처에서 실험을 당하던 루나리아족 알베르를 발견합니다. 알베르에게서 엄청난 잠재력을 본 카이도는 새로 설립하려는 해적단의 영입을 제안했고 알베르가 제안을 수락합니다. 카이도는 알베르에게 킹이라는 이명을 하사하고 자신의 오른팔로 삼습니다. 이후 킹과 함께 백수 해적단을 결성했고 와노쿠니의 오니가시마를 거점으로 삼게 됩니다. 작중 시점으로부터 25년 전 카이도는 코즈키 오뎅이 와노쿠니를 떠나 있을 때 쿠로즈미 오로치를 앞세워 정권을 장악합니다. 모험에서 돌아온 오뎅은 와노쿠니에 돌아오자마자 오로치의 성에 쳐들어갔으나 이미 카이도 측이 무수한 인지를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카이도는 오뎅이 성 앞에서 알몸으로 춤을 출 때마다 인지를 100명씩 풀어주고 5년 뒤에 배가 완성되면 얌전히 와노쿠니를 떠나겠다는 약조를 맺고 그 사이에 카이도는 와노쿠니에서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사이 카이도는 와노쿠니를 장악하기 위한 세력을 확장했고 킹과 퀸을 포함한 부하 1000명을 동원해 오뎅, 아카자야 구남자와 우동에서 격돌합니다. 오뎅이 예상 이상으로 강했던 탓인지 카이도는 가슴에 커다란 X자 상처를 입고 땅으로 추락했는데
그 순간 오뎅이 코즈키 모모노스케로 변신한 히구라시를 보고 순간 당황합니다. 카이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금세봉으로 오뎅을 후려쳐 승리를 거둡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찝찝한 승리였지만 카이도는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패배한 오뎅과 가신들에게 팽형을 선고합니다. 오뎅은 한 사람이라도 형벌을 버텨낸다면 나머지를 풀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카이도는 1시간 동안 버텨보라는 조건으로 수락합니다. 오뎅은 아카자야 구남자 전원을 들고 버텨냈으나 카이도와 함께 있던 오로치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카이도는 가신들을 대피시키고 산송장이었던 오뎅을 나름의 온정을 담아 직접 총살합니다. 이후 오로치로부터 오뎅에게 자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하들과 함께 쿠리로 향해 오뎅성에 불을 지릅니다. 카이도는 모모노스케를 발견하고 위협을 가했는데 돌아온 반응이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그냥 성과 함께 불에 타 죽으라며 내버려두고 떠납니다. 하지만 모모노스케를 비롯한 가신 일부가 토키의 열매 능력으로 미래로 보내지면서 그들이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이후 카이도는 오로치를 전면에 세워 와노쿠니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리고 해적단 전원을 능력자로 만들고자 도플라밍고와의 제휴로 인공 악마의 열매 스마일을 사들입니다. 카이도가 아카자야 구남자 측에 심어뒀던 스파이 칸주로에게서 전해받은 밀서로 모모노스케 일행이 시간을 뛰어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후 드레스로자 편에서 스크래치맨 아프의 유도로 카이도는 상공 1만 미터에서 낙하한 뒤 키드와 호킨스 일행을 제압하고 압송합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루피가 도플라밍고를 임펠다운에 수감시키면서 카이도의 계획에 큰 차질을 주게 됩니다. 거기다 루피가 빅맘의 본거지인 토트랜드를 뒤집어 엎은 여파로 빅맘 해적단은 루피를 노리고 와노쿠니로 향합니다. 와노쿠니에 들어선 루피 일행은 카이도의 잔혹한 통치와 오뎅의 과거사를 알게 되면서 와노쿠니를 카이도에게서 해방시키고자 움직입니다. 카이도가 오뎅 성터에 있던 밀짚모자 일당과 하트 해적단의 얘기를 듣고 곧바로 보로 브레스를 뿜어 순식간에 폭격을 가합니다. 직후 루피가 카이도에게 달려들면서 1차전이 시작되었는데 카이도가 4명 8개 한 방에 루피를 쓰러뜨렸고 마음만 꺾으면 좋은 전력이 될 것이라며 감옥에 수감시킵니다. 하지만 루피는 수감된 동안 한층 강력한 무장색을 터득하게 되고 키드와 킬러까지 탈옥에 성공해 해적 동맹인 로우까지 합세하게 됩니다. 그 사이 카이도는 빅맘과 마찰이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해적 동맹을 맺더니 고대 무기와 원피스를 찾기 위해 협력합니다. 이어서 와노쿠니를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수많은 해적을 위한 나라 신 오니가시마를 세워 야마토를 새로운 쇼군으로 삼겠다는 중대 발표를 합니다. 직후 무기 공장을 더 늘리고 꽃의 도읍의 주민까지 모두 노동력으로 동원하겠다는 말을 하자 이에 반발하려는 오로치의 목을 가차없이 참수합니다. 이후 모모노스케를 조롱하면서 이 처형은 낡은 와노쿠니를 끝내기 위함이라며 만약 오뎅과 토키의 아들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당장이라도 처형을 취소하겠다는 말과 함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모모노스케는 옛날과는 달리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와노쿠니의 쇼군이 될 남자라고 외칩니다. 직후 아카자야 구남자가 난입하더니 다른 일행이 모모노스케를 구출합니다. 격분한 카이도는 전력을 보여주겠다며 용으로 변신해 아카자야 구남자를 데리고 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카이도가 아카자야 구남자에게 공격을 허용했지만 이내 막강한 전투력으로 아카자야 구남자를 압도합니다. 이후 옥상으로 올라온 루피, 조로, 로, 키드, 킬러와 마주합니다. 그런데 루피가 자신과 빅맘을 무시하고 키네몬과 사무라이들을 걱정하자 카이도는 루피를 금세봉으로 내려쳐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유유히 공격을 피했고 직후 한층 각성한 무장색을 깃들인 신기술로 카이도의 안면에 직격탄을 꽂아 넣으면서 2차전을 개시합니다. 카이도와 빅맘 대 신세대 5인방의 전투가 벌어지면서 모두 저마다의 기술을 카이도에게 적중시켰지만 빅맘이 본격적으로 합세하게 되자 신세대 5인방을 하나씩 쓰러뜨리면서 사황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루피마저 기절시킨 채 바다에 떨어뜨리면서 카이도의 승리 쪽으로 기세가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딸인 야마토가 카이도를 막아섰고 그 사이에 루피가 용으로 변신한 모모노스케를 타고 다시 옥상으로 올라와 카이도와 3차전을 벌입니다. 카이도와 루피의 폐왕색이 충돌했을 때
이전과 달리 충돌의 여파로 하늘이 갈라집니다. 당시 카이도는 연이은 전투로 다소 지친 상태였고 오니가시마를 통째로 들어 옮기고 있던 중이었어서 전투에 전력으로 임할 수 없었는데 대간판을 포함한 모든 부하가 당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카이도는 루피를 전력으로 쓰러뜨려야 할 상대로 인정하고 갑자기 술을 마시더니 주룡팔개를 시전합니다. 이어서 루피와의 싸움을 이어나가지만 루피의 공격 궤도를 읽어내지 못하고 사방에서 얻어맞습니다. 하지만 카이도의 맷집보다 루피의 한계가 먼저 도달하자 루피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합니다. 이에 카이도가 루피의 정면 승부를 받아들여 폴의 팔개와 오버 콩건이 격돌하려는 순간 갑자기 게르니카가 난입해 루피를 붙잡으면서 카이도의 일방적인 공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카이도는 루피를 오뎅과 겹쳐보더니 과거에 비겁하게 승리를 거뒀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당연히 이후엔 방해했던 게르니카의 뚝배기를 깨버리고 카이도는 극도로 일그러진 표정을 지은 채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상에서 광범위한 폐양색이 발산되면서 카이도의 부하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자 옥상을 쳐다봤을 때 카이도는 옥상에서 나타난 거대한 손에 잡혀 그대로 옥상으로 끌려가더니 이전과 모습이 달라진 루피에게 빙빙 돌려져 내동댕이 쳐집니다. 카이도는 루피에게 농락당하면서도 흥분하지 않고 위화감을 풍기는 루피의 능력을 차분하게 분석합니다. 이후 한동안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던 중 자신을 붙잡은 루피가 오른팔을 거대하게 부풀린 뒤 무장색과 패왕색 그리고 하늘의 번개까지 둘러서 최강의 일격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자 카이도는 이것이 마지막 격돌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카이도는 분명 피한다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번에도 루피의 정면 승부를 받아들였고 최종 5위인 승용 화염팔개로 루피의 바즈랑건과 격돌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전력을 부딪힌 결과 결국 카이도는 한쪽 얼굴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뿔마저 부러질 정도로 막대한 타격을 입어 지상을 뚫고 한없이 추락합니다. 추락하던 중 주마등처럼 떠오른 과거에서 킹이 오랜 세월 기다리던 조이보이는 훗날 자신을 쓰러뜨릴 남자라고 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카이도는 와노쿤이 해저 깊은 곳의 마그마까지 추락하므로 루피와의 싸움에서 완전한 패배를 맞이합니다. 카이도는 마그마 속에서도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백수 해적단마저 완전히 괴멸하게 되면서 사황의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카이도는 1대1 승부라면 육해공을 불문하고 세계 최강이라고 불렸으며 무수한 강자가 존재하는 원피스에서 가장 강한 4명의 대외적인 사황에 포함되었습니다. 작중에선 이런 카이도에게 패배를 안기기 위해 무수한 연정과 집단 린치가 이어졌습니다. 카이도는 미래를 내다보는 경지인 견문색뿐 아니라 패왕색 패기를 휘감을 수도 있는 극소수의 인물이며 자연계보다 귀하다는 동물계 환수종 열매까지 복용해 있으면 좋다는 능력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이도만의 전투 특색은 애주가라는 특징을 살려 술을 마신 뒤 취기가 도는 순간을 일종의 파워 버프로 삼는 주룡팔개입니다. 취해서 웃거나 울거나 화를 내기도 하는 다양한 술주정에 따라 전투법이 달라집니다. 카이도의 상징이자 가장 즐겨 사용하는 간판 기술은 패기로 단단해진 금세봉으로 상대를 후려치는 뇌명팔개입니다. 한 손으로 방망이를 휘두를 뿐인 단순한 기술인데요. 단순한 만큼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기도 쉬워서 사륙술주정 상태로 패양색까지 휘감은 폴의 팔개는 기어포 상태의 루피조차 직격으로 맞는다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카이도의 비장의 기술은 활용대거로 동물형에서 사용합니다. 입에서 막대한 양의 초고온 화염을 뿜어 자신보다 몇십 배나 거대한 용 형태의 화염을 전신에 두르며 화염용의 머리 부분에 카이도의 본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카이도가 대상을 향해 돌진하는 승용 화염팔개를 사용하면 무장색과 패양색을 휘감아 대상을 강타한 뒤 이어지는 초고열 폭발로 흔적도 없이 녹여버립니다. 카이도는 동물계 환수종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복용했습니다. 원래도 초인에 근접할 만큼 강력했지만 동물계 열매의 부수적인 효과 덕에 초월적인 내구도와 생명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물형과 인수형 두 가지 형태로 변신할 수 있으며
동물형의 경우 해왕류와 맞먹는 크기의 거대한 용으로 변합니다. 입에서 여문을 뿜어내고 조종할 수 있어 카이도는 이 여문을 타고 비행하거나 원하는 물체를 구름에 띄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입에서 화염을 내뿜는 보로브레스나 비장의 기술인 활용 대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수형은 전체적으로 벌크업이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뿔과 꼬리가 생기면서 복부를 제외한 전신이 푸른 용린으로 뒤덮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다뤘던 킹이 그러했듯 낼 수 있는 최대 포텐셜은 동물형 쪽이 높지만 카이도는 초면에 상대의 실력을 가늠하거나 결판을 낼 때를 제외하면 인수형으로 전투합니다. 신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대해적이자 원피스의 한 대단원을 책임진 최종 보스였던 카이도. 주인공 일행이 사황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하나둘 무너뜨리고 작품을 대표하는 강자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카이도는 주인공 일행의 성장과 각성 인플레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마지막에 카이도는 생사가 애매하게 퇴장했는데요. 이대로 완결까지 조용히 퇴장하게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활약할 수 있을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